안녕하세요. 따뜻하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2학기 5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그 세 번째 시간 정비례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우리가 정비례를 배웠기 때문에 정비례를 가지고 정비례 하는 x와 y의 그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예요.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한 변을 x cm라고 하고요. 그 둘레를 ycm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1번, 4번까지 연결 문제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한 변이 4cm, 한 변이 xcm라고 할 때요. 자, 둘레는 몇 cm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정사각형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정사각형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정사각형의 특징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이 문제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한 변이 1일 때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y는 4가 되는 거고요. x가 2일 때 곱하기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y는 8, x가 3일 때 마찬가지로 곱하기 4, 그래서 y는 12, x가 4일 때 마찬가지로 곱하기 4, y는 16. 자, 이렇게 일정하게 4씩 곱해 주어야만 둘레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y는 x에다가 얼마를 곱했다는 거죠? y는 x에다가 4를 곱해야지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한 변이 7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았었죠. 그래서 한 변이 7cm라 그러면 x가 7이 되는 거예요. 자, x가 7이 되고요. 그러면 y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관계식이 x에다가 4를 곱해야지 y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y는 4 곱하기 x까지는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4 곱하기 x인데요. 이 x 대신에 아까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하죠? x 대신에 7을 집어넣어야 해요. 한 변의 길이가 7cm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 곱하기 7을 하시면 되고요. 자, 4, 7에 2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28, y는 28, 즉 둘레가 28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가 7cm의 정사각형의 둘레?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니까 7, 4, 28 바로 구할 수 있지. 자,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가 좀 더 복잡해진다거나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더 잘 푸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정사각형의 둘레가 이번에는 64cm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한 변은 몇 cm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아까 xcm로 똑같이 놔뒀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가 y인데 그것을 64cm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y 대신에 64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몇 곱하기 x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 관계식 있죠? y는 4 곱하기 x. 무조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해야만 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y는 4 곱하기 x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y를 아까 우리가 64라는 것을 문제에 나와 있었죠. 정사각형의 둘레가 주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64가 되기 위해서는 4에다가 x를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x는 64에서 4를 나눠주면 되겠죠? 네, 64 나누기 4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계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64 나누기 4 하면 답은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16, 즉 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정사각형의 둘레가 64cm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마지막 5번, 6번 연결 문제입니다. 자, 1분에 2리터씩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대요. 물이 1분 동안 2리터의 양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로 물통에 물을 받고 있는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물을 받는 시간을 우리가 x분이라고 놓고요. 받는 물의 총량을 y리터라고 우리가 정할 거예요.
자,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비례식이기 때문에 정비례식의 그 기본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y는 어떤 수 곱하기 x라는 형태가 정비례식의 기본 형태고요. 자, 이게 기본 형태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1분당 2리터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x가 1씩 늘어날 때마다 y는 2씩 늘어나야 해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곱해야지만 y가 된다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어요. 금방. 네, 그렇기 때문에 y는 2 곱하기 x라는 정비례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지금 정비례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번을 푼 거예요. 자, 물을 만약에 2시간을 받았을 때 물의 양 y는 몇 리터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2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 자, 우리가 시간을 뭘로 나타냈죠? 시간을 x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y는 2 곱하기 x에서 이 x가 바로 요 시간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조건으로 나와 있던 시간의 단위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질문은 시간으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분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2시간은 몇 분일까요? 2시간.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2시간은 120분이죠. 그래서 120으로 x를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냥 빨리 풀려고 2시간? 그럼 뭐 4리터? 이렇게 쓰시면 답이 틀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분과 이 시간이 확실히 맞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x가 120으로 바뀌어졌죠. 즉 2시간은 120분이기 때문에 1분 동안 2리터씩 나오는 물의 양은 2 곱하기 120을 해서 y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2 곱하기 120 얼마인가요? 2 곱하기 120, 240이죠. 자, 240. 그리고 y가 몇 리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리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관계식만 안다면 자, 요렇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 금방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비례든 반비례든 간에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관계식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문제를 강의를 설명드린 것도 관계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 수업 만약에 문제 푸는 수업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개념 강의 올려놓은 것을 먼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수준 문제는 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